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총 20주년을 기념하여 연총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를 가지고 개최되는 2019년 제4회 콜로퀴움 행사를 맡은 천문연의 홍정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연총 콜로퀴움에 참석해 주신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거행될 행사 순서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축하 말씀, 공무패 전달, 기념 촬영, 축하 공연, 영상 상영, 그리고 연총의 역할과 함께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내빈 여러분께 협조해 주실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경례해 주시고 애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패 전달이 끝나고 축하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빈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4회 연총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은 지금 아마 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신효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이창현 과학기술 일자리 혁신관님 오셨습니다. 금방 잘 읽으셨네요. 대동넷 이석봉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시 좀 늦으시는 모양이네요.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외빈 모두를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총 회장이신 남성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총이 20주년을 맞이하여 비로소 성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모든 연총 회원들과 이 연총을 이끌어 오셨던 전임 회장님들께 오늘 비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축사를 맡아주신 이공주 과기보좌관님, 그리고 송철아 박사님, 양성광 특구이사장님, 대릉넷 이석봉 대표님, 김경중 바른노조 위원장님, 이창현 과기정통부 일자리 혁신관님, 신용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년 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출연연의 위상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고 현재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PBS가 그렇고 정년하는 문제가 그렇고 임금 피크제, 우수연구원, R&R 재정립 무엇 하나 해결은커녕 개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연구 환경에 순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출연연의 솔성 추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과학기술계의 주인은 현장의 연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기계의 주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연구자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만큼은 20주년을 서로 축하해주고 이 시간만큼은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과기보좌관 이공주입니다. 먼저 오늘 연총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를 초청해 주신 남승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연총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표준연구소가 친정인데요. 떠난 지 25년이 되었는데 제가 떠난 후에 연총이 생겼었구나,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TBS 등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참 여름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뜨겁게 느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융합, 산업의 스마트화 같은 기술의 변화,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또 인공지능 등 기술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출연연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모인 오늘 행사에서 여러분들의 큰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서 1966년에 키스트가 설립되면서 출연기관이라는 것이 설립되고, 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연구라는 R&D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굉장히 학문을 중시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현대 과학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과학에 관련된 지식은 서양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게 키스트가 생긴 후에 거기에서 여러 연구소가 분리되었고 현재는 25개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서 국가의 기반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과기보좌관으로 와서 거의 20여 분의 출연연구원 원장님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4년 키스트는 사실 칼라 TV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로봇과 뇌과학 같은 연구를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고요. 여기 아까 에트리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시지만 전자교환기도 개발하고 CDMA 상용화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실 이동통신이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 것도 출연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다 들자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국가 표준이 이렇게 확립됐고 또 원자력의 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천문연구원에서 오신 여러분들 새로운 아기별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 유전생명연에서 유전자원도 확보됐으며 인공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핵융합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많은 연구소에서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같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 7월 1일 날 3대 규제가 나오고 나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연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연락을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도 정치권에서는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질, 건설, 철도, 식품, 한의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간을 마련하는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거 했는데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언급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50년간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토대로 가장 성공적인,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지만 저희가 가까이 가서 보니 사실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보자. 그래서 혁신본부도 신설하고 자문회의, 심의회의도 설치해서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요.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처별로 분산된 R&D 규정들도 체계화하는 그런 국가 R&D 개발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곧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데이터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R&D의 어떤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R&D 예산도 19년 20.4조에서 20년 24.1조로 17.3% 증가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이 과학기술 예산이 적어도 정부 예산 증가분은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 증가분의 9%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증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재 부품 장비와 4차 산업 바이오 헬스 등 굉장히 많은 곳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연구 성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연구비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로 얼마나 서로 힘을 합해서 오랜 시간 실패를 딛고 또 연구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집단 지혜를 모아야만 그런 어떤 성공의 길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체감하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과기계와 좀 더 소통하고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연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성과를 내고 이 성과가 국가의 발전에 또 더 나아가 인류에게 큰 힘이 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물론이지만 많은 기본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불신 사회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신 사회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실제 과학기술계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계가 이런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 평가되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데 아마 연총이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됩니다.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들이 풍성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오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연총 20주년 행사를 가능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과학기술의 1인들의 우리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자분이 계신가요? 여기 지금 대동넷이 대동넷 외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우리 그 이공주 박사님 국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조금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니까 이공주 박사님도 연구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조금 이제 뭐 귀에 거슬리는 얘기라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연청이 생긴 지 20년이 됐고요. 그 출연연구소는 50년이 넘었고 표준도 40몇 년이 됐고 여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이 40년을 넘어가는 연구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은 굉장히 커졌지만 그리고 연구비도 굉장히 늘었지만 아마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아마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는 그때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처음에 연구소 들어왔을 때 우리 실에 그때는 무슨 연구실 이렇게 해서 실에 연구비가 1,000만 원을 못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재료비만 갖고 했는데도 그때는 제 기억에 내가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그냥 하늘을 찔렀었고요. 그 이후에 억대, 10억대 이상의 연구 책임자가 되면서도 그때만한 그런 자부심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남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뭐 저도 사실은 바깥에 나가면 정부 탓하고 남 탓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옛날만큼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큼 대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면서 그 중장기 계획, 과학기술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이런 거를 세우라고 하면서 내가 와서 해보니까 원장 바뀌면 3년마다 경영계획 세워야 되고 장관 바뀌면 그 계획 다시 바꿔야 되고 거의 매년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거고 원장이 돼 보니 이게 그냥 다들 써놓은 그 문장에다가 가로넣기 숫자 넣기더라. 뭐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뭐 할 거 다 정해놓고 원장이 자율경영하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 10%에서 15% 이런 숫자로 노름이지 제대로 자율권 주는 거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관 임기 안에 정권 임기 안에 그 성과를 내라고 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 못하고 PBS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못하고 이제 그 꼭지 따라서 돈 따라서 다녀서 축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도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근데 이제 과연 그것만 전부인가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이라고 하면 제가 늙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제일 깨끗한 집단, 신뢰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하면 그렇게 신뢰받는 집단이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는 과학자 집단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심한 집단,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 먹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실질적인 시각입니다.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공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번에 17%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줄 때 제가 사실은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 너네 근데 뭐 했냐고 얘기할 거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회계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연구비가 그 분야에 따라 틀리지만 10% 20%가 늘은 게 아니라 200% 300% 늘은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소부장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너네 연구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찰 같은 데에 걸려있는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뭐라 그러죠? 일종의 외상장부처럼 아마 지금은 연구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대학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재료비가 다 소진 안 됐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대강 받아놓고
그 일종의 이중장부 쓰고 이런 거가 지금 걸린 게 몇백 개가 걸려 있고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그 뭐 장갑 사고 뭐 사고 할 때마다 이렇게 그 구매 요구 내는 것보다는 이게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착복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돈을 쓰려는 룰에는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정말로 연구비가 정부에서 볼 때는 급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그 감시의 시각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눈길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혹시나 이제 제가 그 얘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계의 특징이 저도 그랬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 있는 사람 멀리하고 그 대신 이르지도 않죠.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문제 있게 돌아가도 뭐 알아서 그냥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거가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외면을 해서 어쩌다가 뭐 정말로 0.1%가 부정을 하면 연구계가 전체가 매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그런 옆에서 잘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스스로 이제 그 연구계가 자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그걸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자존심 얘기, 자부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나 아니면 언론인 지난주에 과학기자협회 그 송년회가 있었거든요. 언론인 모임 갔을 때 아마 여기에 계셨던 몇 분들이 오셨을 건데 언론인 그러니까 저는 연구하는 거의 그 결과 성과 이거는 사실은 남이 알아줘야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구 결과를 잘 내더라도 논문을 실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받아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언론과도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조선일보나 이영환 대기자가 이렇게 쓰는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짚어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을 때는 제가 별거 아닌 연구원이지만 옆 사람도 저를 존중해줬고 저도 옆에 동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실험실 선배들을 존중하고 정말로 따르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너나 나나 뭐 피차 똑같다 이런 거가 있고 사실은 선배를 대접하는 풍토가 과학기술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다 좋은데 자기가 만나는 한 명 한 명들은 연구자들이 다 좋은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그룹, 자기가 속한 다른 그룹들은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자기는 이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연구자야. 근데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가 우리 우리 학교는 아니면 우리 연구소는 우리 연구계는 뭐 이런 거 돈 한 3분의 1 줄여도 충분히 돌아갈 만큼 이렇게 흥청망청 써.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 증폭이 되면서 우리 전체를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여러 동료와 선배와 그 기관을 아마 우리가 존중을 해야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존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오면 꼭 그 얘기를 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조금 좀 그 뭐라 그러죠? 좀 도에 지나친 얘기를 해서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총선에 나갑니다. 근데 제가 총선에 나가서 제가 뭐 될 거라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는 않는데
적어도 과학기술계의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4명, 5명 정도는 있어야 그 국회에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치에 저도 정치에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가긴 했지만 정치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좀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이렇게 욕먹어도 싼 집단이지만 국회의원이 그 욕먹어도 싼 집단 안에 그래도 몇 분은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잔칫날 이렇게 기분 좀 다운시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로 이제 내년이 정말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R&D를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슈퍼 예산 500조가 넘어가는 슈퍼 예산이지만 대부분이 그 예산이 나눠주기 예산이고요.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이 R&D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예산이니까 잘 쓰시고 좋은 성과들 내시고 올해 내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여기 오시지 못한 외분 분들의 축하 메시지가 몇 개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이 축자를 보내셨습니다. 제4회 콜로퀴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연총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출연연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좋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이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출연연 과학기술 총연합회 창립 20주년 제4회 콜로퀴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쪼록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이 보내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는 12월입니다. 출연연 총연합회 2019년 제4회 콜로퀴움 연총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승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66년 출연연이 출범한 이후 연구개발을 향한 과학기술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과학기술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리며 멀리서나마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출연연 총연합회 20주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남승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바쁜 국회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연총 일대 회장을 영입한 어영선 회장님께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영선 박사님 앞으로. 공로패 실현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초대회장 어용선, 귀하는 사단법인 연총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며 20년 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아울러 출연연 연구자들의 권익 신장과 사기 진작에 큰 공을 세우셨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서단법인 출연연 과학기술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남성훈. 사진 안 찍었어. 네, 다음은 전체 소감. 아, 20년 전에 이 회를 만들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출연연의 연구원들의 정년 단축이 65세에서 61세로 갑자기 낮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스트에 있던 연구원들은 다 같이 단결을 해서 이것이 부적절한 조치다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덕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가 있던 화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몇 연구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이거를 조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무슨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노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수 협의회와 유사한 연구원 협의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1998년, 99년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대 회장이 이제 기계연구원에 계신 이 박사님이고 3대가 이제 화학연구소에 계신 또 여자 이 박사님인데 3대 때부터 사단법인을 등록을 해서 이것이 큰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은 아마 국회 정부에서부터 이 출연연 연협 회장을 부르게 된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야,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다 겪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마 이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정년 처음에 단축했을 때 저는 키스트에 있었습니다만 키스트에 저는 이제 정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저보다 10년 후배들은 대부분 다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마 대덕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학교를 떠났고 저도 조금 한 1, 2년 먼저 관두고 기업으로 가게 돼서 기업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조직에서 이 출연연구소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꼭 이렇게 반하는 얘기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해가면서 이걸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0년 된 거 보고 아주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지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게 참 후배들이 많은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아주 감회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지금 연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